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와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삼성전자가 현재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폭락을 기다릴 만도 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사서 다음 달에 파실 거면 얼마든지 이런 구간에서 단타를 하시면서 수익 창출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결국에 폭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뭐 당장은 안 옵니다. 근데 사실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시면서 단기 투자 하시면서 이 쇼크를 좀 기다리시면 참 좋고요. 삼성전자의 바닥은 제가 보기엔 요 인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이론이 뭐냐? 이제 정부에서도 결국에 화폐의 양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화폐의 양을 줄인다. 이게 어떤 의미냐? 2008년 이후부터 화폐의 양을 계속해서 증가시켰죠. 그래서 이 많은 돈들이 누가 가져갔냐? 개인들도 가져갔고요. 기업들도 가져갔고요. 예전에 통장에 1억 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요즘에 1, 2억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많죠. 이전에 뭐 포르쉐나 벤츠를 타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죠. 지금은 뭐 포르쉐 벤츠를 그냥 조금만 노력해도 누구나 탈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이제 2008년도에 명품백이 좀 귀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명품백이라는 존재가 뭐 귀하던가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뭐 2억대, 3억 원대, 뭐 5억 원대 이런 가격대로 형성을 하다가 지금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 10억대 인근 아파트들도 많잖아요. 그 원인이 결국에 이 화폐 양이 늘어나면서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가 만 원짜리가 만 원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8년도 당시만 보더라도 뭐 만 원, 2만 원이면 장을 정말 푸짐하게 봤는데 지금 만 원, 2만 원으로 뭐 장을 본다. 만 원, 2만 원이면 장을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몇 가지를 고른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고 보시는데 사실은 화폐의 양이 늘어난 만큼 화폐의 가치가, 값어치가 하락하면서 물가는 반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전에 만 원짜리 한 장이 지금은 3만 원 정도는 있어야 동일한 가치가 되는 거고요. 아파트의 가격 같은 경우도 두세 배가 오른 이유가 화폐 값어치가 계속해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경제 성장을 했다. 나라가 성장을 했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화폐의 값어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라가 성장을 하면 화폐 양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죠. 물가도 같이 오르죠. 화폐의 값어치는 그만큼 하락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2008년도 이후로 이 기업들이 이 많은 화폐들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 성장만 했죠. 이 화폐 양에 비례해서 매출이 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물건을 팔아도 물건 값이 올랐기 때문에 마치 매출이 성장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폐 양이 3배가 늘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동안 매출이 100조 원대에서 300조 원으로 정확히 3배 상승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2008년도에 냉장고가 한 50만 원 정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현재는 냉장고가 막 150만 원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동일하게 한 대를 팔아도 매출은 3배 늘어나죠. 제품의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스마트폰 가격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 뭐 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증가했죠. 예를 들어 시급이 예전에 3,000원이었는데 지금 시급이 9,000원이죠. 이런 식으로 화폐의 양이 늘어난 만큼 모든 것들의 물건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 오른 게 아닌 거예요. 화폐의 값어치가 그만큼 하락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 화폐의 양을 앞으로 제가 줄인다고 했어요. 지금 이 이론을 이해해야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이제 적자가 난다는 증거죠. 적자가 난 만큼 받아 먹은 것들을 마이너스 시킨다. 그러니까 기업들 통장에 들어간 이 많은 돈들이 적자가 나게 되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잡히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가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세상하고 거꾸로 돌아가요. 일자리가 사라지고요. 사람들이 통장에서 돈을 까먹습니다. 일을 못하니까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들을 사용하면서 화폐가 증발하고요. 어떤 자영업자분이 통장에 분명히 1억 원이 있었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구조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화폐는 계속해서 내림세, 증발한다는 거죠.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적자 전환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화폐가 계속해서 증발한다는 거죠. 100만 원 주고 물건을 만들어서 80만 원의 물건을 파는 거예요. 20만 원이 계속 증발을 하죠. 한 개를 팔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 이제 금리를 올려서 마이너스 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사람들을 많이 해고하는 과정에서 화폐 양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가고 증발하는 과정 속에서 기업의 매출 역시도 화폐가 증발한 비율만큼 매출이 증발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기업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기업의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화폐가 3배 증가할 동안 삼성전자 매출이 100조 원에서 300조 원으로 늘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화폐가 줄게 되면 매출이 증발하는 거예요. 전체 시장의 화폐가 줄기 때문에 물건이 덜 팔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기업의 가치가, 실제 가치가 적자에 맞춰서 시세가 형성되고 기업의 실제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신용도도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값이 하락하고 주식의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기업이 성장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5년, 10년 뒤에 기업이 이렇게 클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성장을 계속하니까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니까 기업의 주가도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화폐 양을 증발시키면서 기업들의 매출이 축소가 되면서 실제 기업들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기업의 주가 역시도 하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식은 사서 장기 투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단타로 그냥 수익을 내시는 쪽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현재는 그게 맞고요. 기업들의 매출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전부 다 확인하시고 기업 매출이 바닥을 쳤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기업들의 매출이 적자 전환으로 돌아서고 있고 계속 하락세로 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매출이 땅바닥을 찍는 그 전에 매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해서 내가 장기로 들고 간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매매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취지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삼성건설 계열사들이 청정 암모니아와 수소 인프라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수소 경제에 가능성을 본 삼성이 암모니아의 경제성에 확신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의 시대에서는 석유화학 업종들이 크게 성장을 하지만 물의 시대로 전환을 하게 됐을 때는 청정 에너지, 수소 에너지 같은, 전기차 에너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발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기차 산업을 한물간 산업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앞으로 이 수소 에너지, 청정 에너지, 재생 에너지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금융권뿐만 아니라 제조기업들도 희망퇴직에 대거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동차 디스플레이 같은 제조업종에서, 반도체 같은 제조업종에서 일부 사업부를 정리하거나 희망퇴직을 실시할 정도로 도미노 희망퇴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 30%가
이자도 못 내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사실상 폐업을 고려 중인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운영비와 인건비를 내면 적자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운영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게임 업계에서도 고용 한파가 닥쳤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예전 방식을 도입해서 팀 사업부를 없애거나 인원들을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이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떠밀리듯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하고 있죠. NC소프트의 북미 법인 NC웨스트의 인력 20%가량을 감축했고요. 경제가 어려워도 병원은 가겠지라는 상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대출을 받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병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게 대학병원에 인재들이 필요한 것이지 동네에서 감기약이나 처방하는 의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대학병원의 근무 조건이 워낙 열악하고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뇌과에서 감기약을 처방하거나 항생제를 놓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기회에 병원들이 한번 물갈이가 돼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의사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호재만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고 열풍이 불면서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는 것을 나쁜 것을 숨기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고용시장이 좋다, 자기들이 좋은 얘기만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죠.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문가들조차도 현재 시장을 조작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올해 중순이 되면 시장에서는 기대처럼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불편한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반기부터 증시가 하락한다는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월 일자리가 시장 전망치의 3배 가까운 51만 7천 개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도 지금 돈의 값어치가 휴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지금 휴지가 되는 과정을 보고 계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가 휴지니까 사람을 마구잡이로 뽑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이제 임금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휴지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시급 3,000원 줄게 일할래? 이런 얘기예요. 3,000원 받고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급을 올리겠죠. 물가 대비 이 화폐의 가치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미국에서는 저렴한 값에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이죠. 화폐의 양이 너무나도 많이 발행을 하면서 지금 달러의 가치가 휴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그 돈 받고 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물가가 잡히지 않는 이유도 달러의 가치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실제 가치는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시는 1,200원이 아닌 거예요.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를 이렇게 많이 풀어놓은 부작용들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연준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5% 정도만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7% 정도까지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0.1%만 올려도 사실 기업들이 쓰러지고 하니까요. 5% 기준금리를 넘어간다는 얘기는 경제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7%란 얘기도 참 조심스러운 얘기이지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달러의 가치가 종이가 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펜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